2024년 노벨 경제학상의 영예는 국가 간부의 차이 연구에 기여한 아제모울루, 사이먼 존슨, 제임스 로빈슨에게 돌아갑니다. 이번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내용은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책 내용입니다. 이 책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나라와 북한을 비교하면 북한은 소수에게 부가 집중이 되고 우리나라는 다수에게 부가 재분배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독재 국가들은 못 살고 민주주의 국가일수록 잘 산다는 내용입니다. 경제교과서에서는 부를 경제성장이라고 표현합니다. 1987년 노벨 경제학상은 로버트 솔로우에게 돌아갑니다. 솔로우 모델은 경제성장 모형입니다. 경제학에서는 노동과 자본으로 국가의 부를 표현합니다. 2024년에는 전통적인 방식이 아니라 정치적인 시각에서 부를 표현한 이론에게 노벨 경제학상을 줍니다. 국부론에서 국부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부라는 개념이 개인과 국가는 다릅니다. 국가가 부유하다는 개념은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생산을 많이 한다는 의미죠.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가 가난한 이유는 자원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왜 이들은 가난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제조업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장이 있어야 일자리는 생깁니다. 국가가 부유하다라는 것은 1인당 GDP가 높다는 것이죠. GDP는 국내 총생산을 말합니다. 국내 총생산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소비, 투자, 순수출의 합이라고 표현합니다. 나라가 부유한 것은 소비 투자가 증가하고 수출을 많이 하게 되면 부유하다고 합니다. 동북아시아 국가들은 자원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일본, 중국의 공통점이죠. 한국, 일본, 중국이 잘 살게 된 이유는 바로 제조업에 있습니다. 자국 내에서 생산을 많이 하면서 1인당 국민소득은 늘어나게 됩니다. 생산은 다른 표현으로 임금지대, 이자, 이윤으로 표현이 됩니다. 생산량이 많으면 임금도 높아지게 됩니다.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 발간된 1776년에는 중상주의가 대세를 이룰 때입니다. 중상주의에서 국가의 부는 금문 등 자본을 축적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가 생각하는 수준이죠. 밸류업 정책이 대표적입니다. 주식, 부동산 가격이 높아야 국가의 부가 높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18세기 중상주의를 채택한 에스파냐보다 산업혁명이 이루어진 영국이 잘 살게 됩니다. 국부라는 것은 주식, 부동산 가격이 높은 것이 아니라 소비, 투자, 순수출이 잘 될 때 국가는 부자가 되는 것이죠. 과거와 달리 강대국들이 약소국으로부터 강탈을 하지 않는 것은 비교우위론 때문이죠. 자유무역을 하는 기본이 비교우위론입니다. 예를 들어 손흥민이 축구를 할 때 가장 생산성이 높습니다. 가장 생산성이 높은 일을 하는 것이 국가의 부를 이룬다는 의미죠. 우리나라에서 반도체를 만들고 미국으로부터 옥수수를 수입하면 서로 윈윈된다는 의미입니다. 제국주의가 사라진 이유가 비교우위론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은 비교우위론보다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가지고 있죠. 기축통화인 달러를 보유하고 있죠.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등 서유럽은 유로와 파운드화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힘들게 일할 필요가 없죠. 일본도 통화 시스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일본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이었습니다. 중국은 비트코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위안화를 만들면서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는 우호적입니다. 중국이 비트코인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비트코인 자체를 부정하는 것보다는 불법적인 거래에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이번 노벨 경제학상 받은 내용의 핵심은 소수에게 부가 집중이 되면 그 나라는 가난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소수에게 부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장동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정치인들은 부동산 개발회사로부터 많은 부를 얻습니다. 곽상도 아들이 50억 퇴직금을 받은 것만 봐도 왜 우리나라 권력자들이 부동산 가격을 띄우려고 하는지를 알 수 있죠. 부동산 가격이 높으면 강남 아파트 보유자들이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노년에 강남 아파트를 팔고 싶어도 팔 수 없고 상속할 때 상속세를 내야 하죠. 보유세 또한 적지 않습니다. 부동산이 급등해서 최대 수혜자는 부동산 개발업자죠. 이번 노벨 경제학상의 내용은 우리나라처럼 소수의 권력자들에게 부가 치중이 되면 나라가 가난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장들은 미국으로 옮겼고 대만, 중국과 경쟁이 되지 않습니다. 대만과 우리나라는 1인당 GDP는 비슷하지만 임금은 큰 차이를 보입니다. 대만은 중국과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임금이 중국 내 도시인과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는 귀족 노조들로 인해서 높은 임금은 형성이 되어 있죠. 진짜 돈을 많이 받아야 하는 일에는 최저임금 수준만 받고 있습니다. 안정된 직장과 부모의 도움 없이는 결혼하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죠. 이는 사상 최대 저출산으로 이어졌습니다. 과거에는 개인들의 부정부패가 심했다면 현재는 조직적으로 심하죠.
현재는 일반 공무원들의 경우 부정부패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고위 공직자들에게 부정부패는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나라가 가난해진다는 것이 이번 노벨 경제학상의 내용입니다. 차라리 예전처럼 모든 공무원들이 부정부패가 심하면 오히려 나라가 잘 산다는 의미입니다. 왜냐면 모든 공무원들이 뒷돈을 받으면 그 돈을 소비할 것입니다. 현재는 소수의 권력자가 1,000만 원으로 1,000억을 벌고 퇴직금으로 50억을 땡기기 때문에 소비가 늘어나지 않고 있죠. 만약 1,000억을 분당 시 공무원들이 n분의 1씩 가지면 분당의 소비는 늘어나게 되고 분당은 잘 사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처럼 소수가 부를 독식하게 되면 결국 나라가 가난해진다는 것이죠. 북한이 가난한 이유가 김정은이 부를 독식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번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내용은 현재 우리나라가 가난해지고 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소수의 권력자에게 부가 집중이 되면 그 나라는 망하게 됩니다.